2026년 2월 19일자 이스라엘 투데이 시작합니다. 우리나라가 설 명절로 연휴를 보내고 있던 지난 2월 17일 스위스 제네바에선 미국과 이란의 2차 핵 협상이 진행되었습니다. 과연 이 협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전 세계 초미의 관심을 보이며 지켜보는 가운데 회담이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다고 하죠. 이제 미국의 막강한 군사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요. 이란은 미국의 무력 사용에 대비해서 이란 국가 전체가 전시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늘도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는 이스라엘과 중동 그리고 미국 상황, 우리 이유진 PD를 통해서 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이제 설을 보냈으니까 한 살 더 먹었네요. 네. 네. 그럼 이제 22살? 자, 지난 2월 17일 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미국과 이란이 2차 핵 협상을 했습니다. 협상 결과가 별로 안 좋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뭐 예상대로 별다른 소득은 없었고요. 이제 이란 측은 몇 가지 기본 원칙에 대해서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 이렇게 전했고, 미국 측도 어떤 면에서는 뭐 좋은 그런 회담이었다 이렇게 전했는데,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이란은 공식 외교 무대에서는 항상 이제 협상할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국내 언론에 나오는 말들은 항상 다른데요. 이제 IRGC 고위 장관은 이번에 인터뷰에서 미국은 끝났다. 항모 12척을 배치한다고 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국내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란 국민들에게 이런 이야기들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알리 하미네이도 2월 17일 연설에서 미국의 우라늄 농축 중단 그리고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제한 요구를 거부했고요. JD 벤스 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이 설정한 레드라인에 대해서 이란 측이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해결해 나갈 의지도 없다라는 점이 매우 분명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외교적 옵션을 통해서든 아니면 군사적 옵션을 통해서든 이란이 핵무기를 가질 수 없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이제 겉으로는 다소 진전됐다 이렇게 보이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외교적 수사에 가깝고요. 실질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후속 협상 일정도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뭐 협상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문제는 그동안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핵 협상이 만족할 만한 상황이 안 되면은 가만히 있지 않겠다. 계속 그런 식으로 으름장을 놨단 말입니다. 뭔가 이제 군사적으로 행동을 보이겠다. 어떻습니까? 지금 트럼프가 말한 대로 군사력을 보여줄 만한 그런 상황이 된 겁니까? 네, 지금 미국의 움직임은 단순한 경고 수준을 넘어서 군사 옵션을 현실적인 준비 단계로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하루 이틀 사이에 이제 중동에 USS 제럴드 포드 항공모함 전단이 추가로 이동했고요. F-22, F-35, F-16 전투기 최소 50대 이상과 그리고 공중급유기와 대형 수송기 최소 150대 이상이 계속해서 추가 배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중동에는 미 항모 2개 전단이 중동 앞바다에 배치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건데요. 이 말은 즉 상시 공중 타격 작전이 가능한 상태가 됐다라는 겁니다. 이젠 단순 억지나 압박을 넘어선 차원으로 전쟁 전개가 바로 가능한 그런 수준이 된 거고요. 이번에 추가로 투입한 이 포드함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가장 진보된 항공모함이자 역대 최대 규모의 항공모함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항모입니다. SNS에서는 이런 미국의 움직임에 대해서 평생 이런 광경은 처음 본다, 심상치 않다, 이제 머지않았다 이런 반응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국가안보 고위 관계자들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군이 이르면 이번 주 토요일에 이란을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이미 한 상황이고요. 아직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내린 상황은 아니기는 하지만 한 미국 관계자는 향후 몇 주 안에는 이제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90%다 이렇게 밝혔고, 이스라엘이 만약에 이란을 공격할 경우에는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원하겠다라고 하면서 미국과 이스라엘과의 공조 가능성도 공개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지금까지 이란과의 협상 의사를 표명을 해왔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적 옵션도 계속해서 염두에 두면서 쉬지 않고 병력 배치를 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지금 이제 그 준비가 막바지에 다다랐다라는 분석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면 2월 21일이네요.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예. 이란도 가만히 있지
않다라고 하는데 지금 뭐 국가 전체가 전시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 이란도 지금 군사훈련을 강화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이 호르무즈 해협에 병력을 집중시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에 호르무즈 해협에서 실사격 훈련을 했고요. 그리고 미사일까지 발사를 했습니다. 훈련하는 동안 해협 일부 구간을 통제했다, 이런 보도도 나왔는데요. 이 해협은 전 세계 원유 수송의 약 30%가 지나가는 곳이다 보니까 이곳에서 훈련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상당한 메시지인 것이죠. 우리는 필요하다면 이 해협을 위협하거나 아니면 통제할 수 있다, 이런 경제적 레버리지를 이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8일 수요일 오전에는 러시아 군함이 이란의 반다르 아바스에 도착을 했는데요. 이란과 러시아, 중국은 이번에 반다르 아바스에서 합동 해상훈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란이 작년 6월에 피해를 입었었던 파르친 군사시설 복구 작업 정황도 포착이 됐습니다. 위성사진에 따르면 해당 시설을 매설하고 그리고 보호하기 위한 대규모 보강 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과학국제안보연구소인 ISIS의 분석에 따르면 이 시설은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고폭 실험과 관련된 장소로 추정이 되고요. 현장에는 방공시설과 보안벽도 추가로 구축이 됐습니다. 이외에도 이란은 이스파한이나 나탄즈 핵시설, 그리고 시라즈 미사일 기지 등 여러 핵 군사 시설을 지금 추가로 요새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전문가들은 공사가 완료가 될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생존성과 그리고 은폐 능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현재 이란은 의료진 자원봉사자를 모집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란 내에서 활동 중인 많은 의료진들이 국가적 위기에 대비해서 자원자 등록을 해달라, 이런 메시지들을 지금 받고 있다고 하고요. 결론적으로 현재 이란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도는 낮아지기는커녕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유진 PD가 보기에는 이런 그 두 나라 간의 이 긴장도 이러다가 어느 순간 또 풀어질 것 같습니까? 아니면 결국 붙을 것 같습니까? 결국 어쩔 수 없이 붙을 것 같아요. 네. 자, 이런 와중에 이란 내부에서 계속해서 원인 불명의 그런 폭발 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폭발 사고 어디서 일어나는 거고 누가 이렇게 자꾸 폭발을 하는 겁니까? 최근 몇 달 사이 이란 내부에서 화재와 폭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건데요. 이번이 벌써 13번째 폭발입니다. 지금까지 폭발 사건들이 군 관련 시설에서 일어난 사건이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테헤란 내에 있는 여러 군사나 그리고 전략시설 이런 곳에 인접해 있는 그런 곳이었고요. 탄약과 군용 연료 창고에서 발생한 폭발이었다고 합니다. 이란 당국은 대부분을 이제 산업사고나 아니면 화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시기나 상황적으로 봤을 때 단순 사고는 당연히 아닐 거고요. 작년 6월에 발생했던 그런 폭발 사고들처럼 이번에도 모사드일 그런 가능성이 있겠죠. 네. 지금 이스라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현재 전쟁 대비 모드에 들어갔습니다. IDF 참모총장인 에얄 자미르는 최근 어떤 위협에도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밝혔고요. 여러 시나리오에 대비한 준비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덧붙여서 이스라엘이 기습전쟁을 대비하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현재 IDF는 북부와 남부 전선에서 이제 경계 체제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비군 체계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채널 12 보도에 따르면 홈프런트 사령부가 전쟁 준비 태세를 갖추라는 그런 지시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지금 최고 수준의 방어 경계 태세가 발령된 상황입니다. 그 수순으로 현재 이스라엘 내에 있는 비상구조대와 예비군이 경보 시스템이나 대피소 운영, 그리고 시민 안전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필요시에는 장기간 대응이 가능한 장비와 그리고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러는 와중에도 가자지구의 하마스는 다시 이 장악력을 회복 중이고 심지어는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주민들한테 지금 세금도 걷고 있으면서 정부 조직도 지금 임명하고 있다라는 이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때 하마스 아예 그냥 뿌리를 뽑아야 된다 그랬는데 그 뿌리를 안 뽑으니까 이렇게 계속 이 종기 마냥 다시 이게 또 독버섯 마냥 다시 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